저희는 오늘장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장이 아주 의미가 큰 장이었습니다. 의미가 커요? 오늘 장의 시그널을 읽으면 어디에서 돈을 벌지 거의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팔고 있는 자금들이 거의 해지성 자금이나 단기성 자금들이 거의 일단락 됐고 2월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그게 어떤 쪽으로 사고 외국인들하고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거든요. 그 거래소가 좀 셌고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달부터 기점을 해서 코스닥은 약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거래소가 훨씬 더 강세로 돌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시크리컬 업종들, 경기 민감 관련 업종들도 관심을 가지면 이제 바닥에서 턴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봤다. 그래서 관련 좀 내용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 오늘장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았거든요.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의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 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외국인이 오늘 4,802억 고스피를 샀는데 기존에 한 1조 정도 내외를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한 1월 달 산 금액이 6, 7조 정도, 6조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미국계 자금이고 나머지는 룩셈부르크라든지 영국 이런 자금들인데 2월 달에 외국인들 나온 자금들이 어떤 단기성이나 해지성 자금들이 나와서 그게 지난달까지 입단락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왔던 자금들부터는 오늘 들어온 자금은 또 성향을 보니까 급하게 판 것을 다시 사는 쪽 이렇게 매매성 자금들이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 뭐 철강이라든지 그동안 기관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올렸던 걸 그냥 또 팔갔다 다시 또 사고 그런 성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은 전체적인 이제 우려 그동안 이제 금리도 좀 긴축도라든지 중국에 대한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우리 수출의 우려도 어느 정도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좀 다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산 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순매수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많이 팔았는데요. 그러면 코스닥이 그동안 2월엔 좀 강세했는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당분간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나오면 큰 손들은 팔 거로 보입니다. 3월에는. 그러면 큰 손들은 다시 코스피 위주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1월 달이 좀 그랬거든요. 1월 달에 강세장에서 코스피 위주로 강력히 사면서 코스닥 안 사다가 1월 하순부터 이제 코스닥이 좀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1월 장세가 반복되는데요. 근데 지수는 아직까지 크게 가는 것보다는 돌다리 두루미 가듯이 조심스럽게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지는 그런 형국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샀던 투신이라든지 사모가 많이 산 거죠. 사모가 많이 샀다는 거 사모펀드 쪽에서 그러면 어떤 뭐 한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모 쪽에 사는 것은 기존에 팔았던 재매수하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단기성 성향들이 외국계 해지성 자금들, 우리나라도 해지성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유가 바로 중국의 어떤 경기 모멘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어요? 네, 외국인들 1월 달에 계속 샀던 종목들이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2차 전지 쪽이 지금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두 종목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한 800억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삼성전자거든요. 바로 작년 10월 달 정도의 장이 10월, 9월 하순에 급락하고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장이 강세했거든요. 반등장에. 거기서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IT하고 같이 그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시장에 9월 달이 지수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바닥 이후에 바로 지수의 바닥 이후에 강력히 사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우리나라를 사게 되면 먼저 외국인들 삼성전자 사거든요. 오늘 또 보면 삼성전자를 1,557억이나 샀기 때문에 4천억 중에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늘 세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강력히 사주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사줬다는 것은 작년 10월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경기 바닥에 대한 경기 우려가 완화가 되는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LG와 SDI 이런 쪽으로 뭐 미국 경기에 대한 좋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좋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좀 더 성향이 장기적보다 단기적이기 때문에 SK는 많이 빠진 낙폭 가격 메리트가 큰 거라고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런 쪽을 샀으면 이 중국을 보고 산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이런 쪽에 위주로 샀고요. 외국인들은 좀 더 길게 보면서 구조적으로 좋은 것들을 샀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 워낙에 또 성일 하이텍이 좀 핫하기는 했는데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왔죠. 네, 외국인들 요즘 코스닥의 외국인들 매매 성향이 지금 오늘 성일 하이텍 산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렇습니다. 한복에 627억이나 샀죠. 그러면 성일 하이텍하고 에코프로도 그랬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외국인들 어떤 성향에 이제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좋은데 뭐 이제 공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매도를 쳐놓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매수로 유도한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성일 하이텍을 강력히 잡으면서 고점을 그냥 한 방에 강력히 뚫어버렸거든. 그게 그러게 되면 기존에 매도 쳐놓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이게 고성장주기 때문에 한번 가격에 상관없이 비싸다고 매도를 쳐놓으면 성장은 하는데 네. 또 구조적으로 또 성장하고 업황도 계속 성장하는데 거기에서 테마까지 나와서 아니면 뭐 뉴스 플러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호재가 나와서 확 뛰면 대다수 매도를 좀 쳐놓고 내려갈 거라 생각. 가격만 봤을 때 그럴 때는 큰 이제 성장 업종, 특히 뭐 폐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관련된 채는 이렇게 이 고성장하면서 꾸준히 구조적 성장 기업들을 공매도나 매도 쳐놨을 때 한번 뛸 때는 그 쇼커버링이라든지 일어날 때는 그냥 기본 가격에서 거의 한 두세 배가 뛰거든요. 테슬라가 과거에 그랬죠. 400달러 주로 300달러한테 있다가 176달러 2019년에 갔다 그 다음에 300달러에서는 그 이상 돌파할 때는 한 배 서클이 일어나지 않고 600달러, 11달러 가서 바로 1800달러에 바로 갔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셀트론도 10만에서 30만 바로 가고 그것처럼 고성장 주식은 실적이 나오는 고성장 절대로 공매도라든지 매도 포지션 구축해 갔을 땐 큰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급 외국인들이 강력히 지른 최근들의 몇 개 종목들 보면 어떤 그런 해지성 장뿐만 이런 것들이 같이 올려서 어떤 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성일 하이텍도 그렇고 그럼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성일 하이텍도 기존 대비 기본 100% 바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들은 따라갈 수는 없고요. 또한 이제 기존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에코프로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주식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가격이 그래 넘어갔고, 삼성 SDI도 넘어갔고요. 이제 이 에코프로도 뭐 LNF도 넘어갔고, 이제 성일이라도 이런 쪽이 다 보면 결국은 좋은 주식이 다 뺏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너무 가격만 보지 말고 좀 크게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오늘은 코스닥은 게임주는 억제성이 있어 좀 빠지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길게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종목에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채팅창에서 요새 외국인들은 투자할 때 몰빵을 하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는데 뭐 그래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조금 더 코스피, 코스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네, 2,400이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라고 부르죠. 2,400 무너졌다가 2,500 근처 갔다 또다시 2,400 오고 늘 지금까지 이런 장입니다. 아직은 3월달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등장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기관하고 같이 순매수했죠.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전환한 게 좀 의미가 있다. 특히 오늘 샀던 단기성 자금, 해지성 자금이더라도 어떤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매물화될 물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오늘 시장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427인데
다시 2,500원 지금 뚫을 수는 없고 이제 FOMC가 마지막 주 3월 있을 때 빼고 그 전까지는 등락을 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된 전체적인 모멘텀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의 모멘텀을 보고 3월 달은 좀 매매하든지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2,500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FOMC까지는 조금 등락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이슈에 지금은 집중하자라는 꿀팁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업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강했을까요? 네, 화학, 철강, 2차 전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2차 전지 늘 좀 강했고요. 제가 목요일 출연데 목요일마다 2차 전지 주로 강합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출연데 정말 그때 강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문가인지 아는 모양이고 시장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화학은 이제 OCI 팩토리. 같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이제 포스코 그동안 이제 잘 가다가 조정을 받아서 한 방에 또 반전을 해주고요. LG 에너솔루션은 워낙 뭐 구조적으로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팔다가 사주면 바로 올라오고 수량이 거의 유통 물량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 외국인 물량은 워낙 적기 때문에 대주주가 81%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원래 유통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것을 한 7, 8%까지 사면 싹쓸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은 그냥 등락 개별주처럼 요즘 뭐 LG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워낙 강력히 사놨기 때문에 유통 물량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별주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이 소형주, 중소형주 테마를 쫓아가면 여러 종목을 적은 돈으로 5종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SDI가 급락했을 때 그냥 왕창 사놓고 있으면 또 올라가거든요, 쉽게. 그래서 개별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하기도 좋은 주식들 이런 주식이 아닌가 보고요. 화학 쪽은 화학이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수혜가 가장 크죠.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기가 확실히 중국이 경기가 살아남은 우리 수혜가 일단 화학이고요. 그다음 반도체는 좀 아직은 뭐 2월 달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더 있어야 되지만 화학이 먼저 빠르다. 특히 3월 달 정도 지금 현재 시점이 경기를 보고 화학주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주로 3월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정도 이럴 때는 2021년도 이제 지수가 고점이었어. 그럼 그때부터는 경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안 빠지더라도 1년 뒤에는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21년도 3월부터는 화학주를 팔아야 되거든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또 3월이 2017년도도 그렇고요. 경기가 나중에 좋아진다면 좋아지는 그 먼저 미리 주가는 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놓으면 경기가 좋아지면 거의 10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내년 정도 올해는 미국 경기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미국 경기가 2024년, 25년도는 미국 경기가 제조 강국으로 제조업이 부활해서 제2의 제조 부활 시대가 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내년하고 2024, 25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상태에서 그 전에 이제 중국만 올해 좋아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부터 중국의 모멘텀으로 경기 민감주, 시크릿할 업종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수혜를 또 올해 하반기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대다수 투자자들은 비관주의에 빠져서 미래가 좋아질 것을 미리 현재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선취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가격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화학주들은 대다수 바닥권입니다.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부터 대다수 화학주, OCI도 그렇지만 대다수 주식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하면 우리도 이제 좋아질 걸 보이고 특히 제가 3월 전망을 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4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뭐 7.7% 마이너스 돼 있는데요. 2월은 3월은 어느 정도까지 둔화가 많이 축소가 되고 둔화폭이 그다음 4월부터는 무역 수지까지 전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플러스로 돌았을 건 2분기에 돌아서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동행을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3월이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볼게 오늘 시그널을 보고
이 사물은 오히려 눌림목 줄 땐 사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10년물이 4% 이상 안착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잠깐 빠지더라도 오히려 빠질 때 이런 쪽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에는 화학과 철강주들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2차 전지는 오늘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워낙에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시총 1, 2위 자리를 모두 2차 전지 종목들이 차지를 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채팅창에서 2차 전지 종목의 이 강세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진단 이어갈 테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약했던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어느 업종이 약세를 보였을까요? 현재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네. 은행주, 증권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대표적인 네이버가 이제 약했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지주, 은행주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리가 4%대로 한번 돌파하고 4%대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술주들이 일단은 부정적 영향을 받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인터넷주가 먼저 영향을 받는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정책적으로 워낙 제약이 심해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금도 못 올리게 되면 오히려 악재인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오히려 모멘텀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은행주도 좋은데 금리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 금리는 좀 빠질 거 보이는데 그래서 은행주에는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은행주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학주나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행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작년마도 은행주는 건드리지 말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이 바뀐 건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네이버, 카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인식을 이제 선입견이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이런 쪽 약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오히려 내일은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다가 다시 좀 꺾이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좀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자, 그럼 특징주 꼽아보겠습니다. 네, OCI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부터 좋은 소식 들려왔고, OCI가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앞서서도, 오늘 간만에 OCI 올라서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거든요. OCI가 그동안 이제 가려고 그러다 지난번에 이를 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V자 미끄러졌다 V자로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게 바로 개미 할퀴식 패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상승하면 확실히 개미 패턴이니까 추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경기 모멘텀한 수혜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OCI는 중국하고 폴리실콘에 관련된 여러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조금 지난 분기도 안 좋더라도 구조적으로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OCI가 경영 계획 27년까지 정설이나 말레이시아부터 해서 미국부터 정설 보면 매출이 한 2배 정도 목표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보다도 이제 미국의 어떤 수혜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친환경으로 정책적으로 가서 지금 과거에 유럽에서 또 독일도 자동차 강국인데 친환경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강력히 가서 제2의 경기를 살리겠다 해서 그런 목표인데 오히려 지금 유럽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바이든 정부,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미국에서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정책을 쓰기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책을 쓰면서 이제 중국이 과거에 자국의 배터리 산만 이제 했듯이 그래서 전기차를 확실히 키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친환경이나 전기차뿐 친환경, 반도체 전부 다 기술을 강력히 통제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위주로 가기 때문에 중국보다 미국이 큰 소비가 더 큰 시장을 더 강력한 경제 대국이면서 GDP 강력한 1등 국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그냥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들은
길게 앞으로 2, 3년 동안은 최소한 강력히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은 함부로 수익 났을 때 파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목표를 좀 높여서 잡아서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OCI도 미국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약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약세 전환인데 약세라기보다도 전부 다 볼 게 거의 없습니다. 2차 전지도 양극재는 그런데 지금 오늘로 간 폐배터리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성인 하이테크 비롯해서 몇 개 관련된 또 2차 전지 소재 쪽도 전고체 이런 쪽이고요. 나머지 양극재도 조정에 들어가듯이 크지는 않을 걸 보여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바이오 몇 개, 3천 단지 빼고 나머지 다 약세고요. 게임 그냥 내려갔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업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기력이 세진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약세 전환이 잠깐 올라가더라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800포인트 안착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월 달에는 계속 약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월 정도까지도 그렇고요.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1월, 5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은 이제 신규 따라간다든지 매매 특별한 종목 빼고는 될 수 있으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바이오주들이 다 대다수 약한데 그래도 이 삼천당 제약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강력히 좀 크고 있는데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서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삼천당 알리아라가 있는데 여기 임상 3상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제 바이오 시장 유럽 지금 현재 유럽 평균도 있고 해서 미국도 해서 유럽과 미국의 고성장, 바이오 고성장인데 이쪽이 바로 수혜를 직접적으로 삼천전자에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설 증설하는 쪽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실적까지 계속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 중에서 내용,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에 삼천전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동방 박사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어저께 미국장에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괜찮은데, 괜찮은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 세부 항목 가격 지수가 좀 상승해 버렸어요. 미국 경기는 너무 좋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좀 둔화되면서 괜찮은데. 그래야만 긴축을 계속 강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제대로 이제 물가가 둔화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좀 악재로 작용돼 가지고 금리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도 돌파하고 이제 4%대로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미국에 이제 3월 달에 나온 지금 현재 2월 달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2월 달 지표는 이제 인플레이션 확실히 인플레이션 잡았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가도 확실히 잡혔다 이제는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시그널은 4월 달 정도에 돼야 3월 달 물가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3월 물가 지수부터는 주택 관련 지표도 좀 가격 지수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작돼 가기 때문에 이제 3월, 4월 아무래도 좀 5월에는 하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확실히 잡혔다는 그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도 좋아지고 그래도 기술주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4% 가면서 물가가 기준금리도 이제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이 기준금리 5%대 인하도 없이 계속 유지가 이게 되는 어떤 그런 전망도 하는 위원들도 많죠. 그러면 금리의 고공행진 좀 이어진다. 그러면 쉽게 모멘텀 이제 상승 모멘텀은 아직 미국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제조업지 PMI가 52.6, 50이 기준으로 50 이하는 침체, 50은 하락이고 근데
이제 52.6이 나왔다는 것은 뭐 기저효과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50.6은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PMI도 56.3인가 서프라이즈죠. 이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이 코로나 뭐 이제 엔데믹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된 게도 같이 하니까 나오구나 이렇게 보면 결국은 중국은 경기 회복 쪽으로 확실히 가지 않겠나. 거기에다가 요번에 양해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5% 경제 성장률을 중국이 이제 목표로 잡고 하게 되면 그것을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특히 수혜가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우리 이제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가 우리 수출 중에 가장 큰 반도체가 중국의 수출이 가장 큰데요.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아직도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반도체는 2월에도 수출 한 40%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중국의 경기가 확실히 회복의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 이제 4월, 5월 정도에 반도체도 반전을 할 걸로 보여요. 이제 경기가 가장 빨리 또 실질적으로 반응되는 게 시장에 반응되는 게 반도체 매물을 받는 상결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중국 수출이 계속 안 좋았는데요.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계속 있었는데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면 모멘텀이 상승될 때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면 오히려 중국이 확실산하고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뭐 노랜딩 연착도 없이 그냥 안정적 있다가 내년에부터 확 좋아진다면 주식은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 중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부터 좀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 단기성, 해치성 매물이 일단락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 해치성 자금 또 분위기가 좀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면 장기성 자금도 계속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코스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제 실적이 1분기가 우리 기업의 대다수 기업 1분기가 실적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은 지금 투자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실적을 보면서 우상향이 단계로 조금씩 개선된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고 더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코스피가 이렇게 전반적인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이런 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기관들이 강력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온 더 차익 실현도 하고 그래서 수급이 악화가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특히 대다수 안 좋게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코스닥의 실적 어떤 모멘텀은 없다. 오히려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그동안 좋았던 코스닥의 시세도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약화됐습니다. 그 가격 메리트가 약화됐으니까 큰손들이 유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그리고 보여 지금 큰손 차익 매물이 출회가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방 박사의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을 보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그리고 큰 그림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은 그래도 쉽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동방 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의 꿀팁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